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화도로 가볼 거예요. 강화도는 인천광역시 강화섬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 거제도, 진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강화도를 옛날에는 갑비고차라고 불렀는데 신이 있는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고구려 때에는 혈구군, 신라 때는 해구군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부터 강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서 강화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양한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선사시대에는 유적으로는 고인돌이 있는데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강화도에도 10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어요.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은 전남 화순, 전북 고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중 강화도 부글리의 고인돌은 남쪽에서는 보기 힘든 탁자식 고인돌로 미스터 고인돌이라고 할 만큼 크고 멋지게 생겼답니다. 우리나라에 세운 분은 당군왕검이죠.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과 관련된 유적으로 만이산 첨성대가 있어요.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개천절이면 제천 행사가 열리고 전국체전의 성화도 이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붙이고 있다고 해요. 전등산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절이에요. 고구려 소수리망 381년에 지어져서 1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원래는 진종사라고 했는데 고려, 충렬왕 때 왕비가 이곳에 옥으로 된 등을 바쳤다고 해서 전등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범종, 목조 삼중불상 등 많은 문화재가 이곳에 있답니다. 강화도는 한때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최후 정권은 몽골과 싸우겠다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궁궐을 짓고 섬 주변으로 외성을 쌓아서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강화도 가면 고려의 궁궐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몽골과 강화를 맺을 때 몽골이 다 부수고 나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답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 경판고에 보관 중인데요.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팔만대장경의 경판수는 81,258장. 그리고 이것을 차곡차곡 쌓으면 3,200m로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다고 하니 대단하죠. 조선시대 말 강화도는 한양을 지키는 요새였어요. 이 시기에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죠. 강화도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서양 세력들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의 군대들과 전투를 벌인 곳이에요. 병인양요는 1866년 병인년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이에요.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병인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프랑스가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조선은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이때 프랑스군은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어요.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는 귀한 서적들이 이때 프랑스로 반출되었답니다. 1871년에는 미국이 군함과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조선을 침략했어요. 초지진, 덕진진, 광성진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죠. 이를 신미양요라고 해요. 어재현 장군 현재들과 300여 명의 조선군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 결과 미국은 물러갔지만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1875년에는 일본이 우녀호를 앞세워서 강화도를 공격했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구실로 일본이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된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의 각축장이 되었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을 걷게 되고 말았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쪽은 북한인데요. 최단 거리로 1.8km밖에 되지 않아서 날이 좋으면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상이
맨눈으로도 관찰된다고 하네요. 헤엄쳐서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가까운 곳인데 70여 년이 넘도록 왕래하지 못한다는 분대 현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연미정은 한강과 임진각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요. 물길의 모양이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제비 연자 꼬리 밑자를 써서 연미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정자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북한의 개풍군, 파주, 동쪽으로는 김포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는 달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달맞이 명소로 강화 8경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이곳은 과거에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으나 2008년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지금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연미정이 언제 지어졌는지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이곳에서 교육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때부터 지어졌었겠죠. 그리고 또한 중종 때 여진족을 진압하고 삼포 외란에서 공을 세운 황영 장군에게 이 연미정과 함께 이 일대의 땅을 하사했던 것 같아요. 바로 연미정 올라가는 길에 있는 황영 장군 택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연미정 마을에는 황영 장군의 일화가 있는데요. 황영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미정이 있는 이곳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황영 장군이 사람들에게 자꾸 소나무를 심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자꾸 소나무를 심으시라고 합니까? 이미 이 정도 되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지금부터 한 70여 년 후에는 나라에서 여기 있는 이 나무로 세상을 구하고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정말 그리고 나서부터 70여 년 후에 임진왜란이라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베어단 소나무로 배를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들면서 전쟁을 이기는 힘으로 썼다고 하니 황영 장군의 선견지명이 실로 놀랍지 않을까요? 연미정은 정묘를 한 때 후금과 강화 조약을 맺은 곳이에요. 후금이 조선을 경국해오자 인조는 이곳 강화로 피신을 떠났고 이에 후금이 강화를 요청하면서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연미정 앞에 있는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귀에 유도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1997년에 이곳에서 황소 구출 작전이 벌어졌었어요. 1996년에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나서 이 섬에 다리를 다친 황소 한 마리가 떠내려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소가 먹을 게 없어지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해병대가 가서 소를 구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냐 하면요. 바로 유도는 남과 북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곳으로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남과 북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하에 우리가 가서 소를 구출해 올 수가 있었죠. 이 황소는 나중에 이제 제주 옆에 우도로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끼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연미정은 인청이 개항을 하고 발달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제한되면서 지금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과거 조선에서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연미정 앞바다에는 썰물 때가 되면 밀물을 타고 한양으로 가려는 배들이 1000여 척 정도가 늘어서 있었다고 해요. 연미정 올라가는 언덕에는 연미조법이라는 시가 하나 팻말에 떡하니 적혀 있어요. 연미정 높이 섰네. 두 강물 사이에 삼남지방 좋은 길이 난간 앞에 통했었네. 떠다니던 천척배는 지금은 어디 있나. 생각컨대 우리나라 순후한 풍습이었는데. 대한제국기 고재형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이미 과거에 그 번성했던 그 연미정이 쇠퇴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대한제국기에 이미 연미정이 쇠퇴하고 있던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시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연미정 앞바다에 1000여 척의 배가 떠 있다면 정말 장관이었겠죠. 그 번화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은 농촌 마을이 되었던 연미정이지만 그 옛날 아름다운 달빛만은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연미정에 가서 달빛을 한번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